안녕하세요. 정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원 상근조정위원도 하고 서울시 공익변호사 활동도 하다 보니까 제가 소송 대리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건은 조정을 진행한 사건이나 상담했던 사례입니다. 제가 매번 조정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제가 사건을 말씀드릴 때 쓰는 용어에 따라서 적절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A라는 분이 1년 전쯤에 토렌트를 통해서 무협소설 30여 권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당시 경찰 수사를 받고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쯤 지난 현재 저작권 관리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안인데요. A는 당시에 경찰에서 부드럽게 잘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무슨 손해배상 청구냐, 이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억울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 있음 처분입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는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또 파일 다운로드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고 주변에 다운로드 받았다고 처벌된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작권법의 규정을 보면 16조에 복제권이 규정되어 있고요. 법 136조 1항 1호의 복제권 침해는 저작권 침해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이 범죄니까 유의하시고요. 다만 이 소량 파일의 다운로드를 수사기관이 재량으로 내사 종결을 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그동안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소량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다소 억울할 수는 있는데 이 적법한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작권법적으로 그 파일 다운로드가 복제 행위에 해당되느냐 이런 법률적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적 해석의 다툼은 법률가가 다투어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다운로드도 업로드와 같이 저작권법 침해를 구성한다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계속 억울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시면서 당시 기소유예 처분서에 업로드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수사기관이 토렌트의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일어나는데 그 다운로드 받는 그 제한된 짧은 시간에 업로드가 일어나봐야 파일 몇 조각에 일어났을 뿐이고 그 업로드된 파일 몇 조각으로는 이 제3자가 이용할 수 없다,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소유예 처분서는 1년 전에 이미 받으셨고 그 전에 그 따뜻한 경찰이 대해준 그 피의자 신문 때 그 조서에 업로드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억울해 하시지만 사실은 경찰 조사 당시에 그 업로드 기재를 좀 문제를 삼으셔서 가능하면 삭제를 하셨어야 돼요. 예,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재수사가 일어나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서로 재수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 소원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별도의 글과 영상으로 올려두었고요. 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업로드 기재가 왜 중요하냐? 사실 내 개인 PC에 다운로드 받은 것이 남인 3자가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손해가 없잖아요. 뭐 있다고 해도 제가 그 파일 이용하는 그 이용료 정도 수준인데 업로드가 기재되면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업로드가 되었다고 하면 제3자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손해가 얼마나 되었을지 산정하기 어렵죠. 그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또 저작권법 125조의 2에 법정 손해액 청구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 손해 산정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1,000만 원 정도 그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당시에 업로드라는 기재를 될 수 있으면 삭제를 하셨어야 돼요. 경찰 조사 이후에 피의자 신문 조서를 확인하시면서 그 업로드 기재를 보고 이 경찰에게 이건 오해로 인한 것이다, 토렌트 특성을 설명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야 되고요. 이 경찰이 삭제해주지 않으면 조서 말미에 하고 싶은 말 기재란이 있어요. 거기에 이 토렌트의 특성을 설명하시면서 파일 몇 쪽의 업로드는 엄밀하게 업로드로 볼 수 없다, 제3자가 이용했다는 증명이 없는 한 업로드 행위를 볼 수 없다, 무혐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셨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경찰 조사 때
변호사를 대동해서 함께 출석하는 것입니다. 조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조사 이후에 이 조서를 확인하시면서 그 부당한 문구를 삭제를 요구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 이 짧은 영상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저작권법 침해죄에 다운로드도 포함된다는 것, 물론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업로드라는 단어는 조서에 남아있지 않도록 노력하셨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요. 그리고 경찰, 검찰 조사에 받는 법에 대해서 약간은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의 글과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